자, 일단 포스코홀딩스 숫자부터 보시면 2분기에 1조 3천억 영업이익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얘기죠? 곱하기 4만 해도 연간 5조 영업이익 체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조에 그냥 철강의 그냥 보통 평균 PR배 10배만 줘도 50조예요. 그럼 더 보수적으로 줘볼게요. 철강 PR 9배만 줘도 5조 영업이익 곱하기 9 하면 45조잖아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 48조예요. 그러면 2차전지 밸류는 아예 1도 못 받는 거죠. 그냥 딱 철강 밸류인 거예요. 근데 얘네가 이익이 컨센 보시면 24년에 5조 7천억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5조 8천억 가까이 늘어나거든요. 25년에 6조 5천억 늘어나고요. 근데 요게 2차전지 요게 그 수산화 리튬 밸류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관에서 레포트 나오는 게 수산화 리튬 가치만, 왜냐면 EV 에비타 기준으로 마진율이 55%가 넘으니까 네.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추출하는 건 마진이 70% 넘게 나오는데, 네. 그러면 예를 들어 10조 매출하면 7조가 그냥 영업이익인 거예요.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밝혔잖아요. 수산화 리튬 43만 톤까지 하겠다고. 그럼 43만 톤 기준으로 하면 매출 13조 2,600억 잡아놨거든요. 네. 그럼 톤당 3만 불 잡아놓은 거예요. 네. 엄청 싸게 잡아놓은 거죠, 리튬 가격을. 아까 5만이 5만 잡는 게 합리적이니까. 왜냐면 5만이라는 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한국광물자원협회 지질조사연구원이 26년 기준으로 그래도 리튬 톤당 5만 불 정도는 유지할 거다라고 바뀌었고요. 이거 리튬 관련돼서 너무 이슈가 많아서 SNE 리서치가 엄청, 리튬 가격이 SNE 리서치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오버캐파 나와가지고 2028년까지 리튬 가격 계속 떨어질 거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다른 데이터를 가져왔거든요. 요거 먼저 말씀드린 포스코홀딩스 좀 정리해드릴게요. 어디가 그렇게 말했냐면요. 피치솔루션 이 연구기관의 BMI라는 데서는요. 2025년부터 전세계 리튬 부족 사태가 본격화될 거라고 했어요. 23년, 24년에 과잉이 올 수도 있지만 일시적 과잉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요. 왜냐? 2032년까지 중국 전기차용 리튬 수요가 연평균 20% 증가하는데, 이건 수요예요. 수요가 20% 증가하는데 공급은 6%밖에 안 늘어나서 공급이 수요의 3분의 1도 충족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왜? 중국이 리튬 생산 세계 3위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전기차 올해 900만 대, 전년 대비 34% 증가할 거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간다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네, 그 다음에 SNE 리서치 말고 코린 블렌차드 도이체방크 연구이사는 뭐라고 했냐면요. 2030년까지 실제 리튬 광산 개발은 검토부터, 타당성 검토부터 실제 생산까지,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리튬 개발한다고 어떤 새로운 신규 업체가 생겨요. 실제 채굴하고 재련, 가공, 양산까지는 10년 이상 소요된다. 이분도 그렇게 밝혔어요. 짧게는 6년, 길게는 20년이 소요된다. 코린 블렌차드 도이체방크 연구이사가 공급 증가 예상하지만 수요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거라 밝혔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리튬이 부족하고 2025년 말까지 탄산 리튬이 4만에서 6만 톤 이상의 적자가 날 거고 2030년 말까지는 76만 8천 톤이 부족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리튬 가격이 빠질까요? 그래서 리튬 공급 상태는 10년 안에 무조건 붉어질 거라고 예측했고요. 그 다음에 리스타드 에너지 부사장 수잔 저우, 이분이 밝힌 거는요. 올해와 내년, 그러니까 23년과 24년은 리튬 공급량이 22년 대비 30% 40% 증가해 일시적으로 과잉은 올 수 있지만 28년부터 공급이 부족해질 거며 미국과 유럽에서 리튬의 채굴 및 처리 능력이 전기차 배터리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보다 오버 수요다. 그러니까 수요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고요. 또 다른 분이 밝혔는데 우드 맥킨지 알람 페데르센 이 컨설팅 회사 이사님이 밝힌 거는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문제는 10년 뒤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고 당장 몇 년간 1, 2년은 리튬 시장이 일부 공급 과잉 겪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다. 왜? 신규 프로젝트 시운전 지연, 신규 자산 허가 지연이 공급 부족을 촉발할 것이다 밝혔고요. 호주 광산회사 파이드몬트 리튬 최고 상업 책임자 CCO 오스틴 드바니 이 호주 광산회사 이 CCO가 밝힌 거는요.
최초 발견부터 본격적인 리튬 채굴까지 통산 10년 이상 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SNE 리서치만 보고 리튬 가격이 빠질 거라고 하기는 너무 과도하다. 네. 그럼 이 의견들에 따라 리튬이 더 중요해지잖아요. 네. 철저하게 수요 공급에 따라 엄청 리튬이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스코홀딩스의 가치는 당연히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아까 모두에서 밝혔듯이 철강으로 연간 5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 체력을 나타내고 있고 그 심지어 그거조차도 물론 철강 가격이 왔다 갔다 변동성은 있어요. 근데 아까 내년에 5조 한 8천억, 내후년에 6조 7천억까지 이익이 늘어나는데 그게 100% 수산화 리튬에 대한 가치, 수산화 리튬이 나타내는 매출이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의 이제 체력을 말씀드리면 포스코홀딩스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포스코 퓨처 2차전지 밸류데이 2차전지 밸류데이에서 전체 캐파 상향에 대한 의지를 밝혔잖아요.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 포스코홀딩스 기준으로 자, 리튬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22년에 밝힌 거는 26년에 12만 5천 톤 하겠다는 거를 16만 6천 톤 40% 넘게 늘어나요. 일단 2030년 기준으로 30만 톤 하겠다는 거를 2030년 기준으로 42만 톤이면 역시 40% 넘게 늘어나죠. 거의 50% 가까이 늘어나요. 42만 톤 어떻게 나오냐? 호주 필바라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염호리튬 있겠죠. 여기에 뭐가 추가되냐면요. 캐나다 광산이 추가됐고요. 유전하고 지열, 점토 리튬까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리튬 매출을 톤당 3만 볼로 잡은 데다가 환율도 1235원으로 잡아서 24년 기준으로 13,000톤 그리고 25년 기준으로 27,000톤 26년 기준으로 35,000톤인데 이건 100%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조정됐어요. 그래서 얘네도 이제 가동률을 2030년 기준으로 한 85% 정도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동률이 잘 나오면 당연히 매출은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톤수가 가동률 85%로 기준 냈을 때 42만 톤이니까 45만 톤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양극재 4대 핵심 광물 전구체 2030년까지 46만 톤이에요. 이것도 캐펙스를 작년보다 늘린 거예요. 또 리튬 말씀드렸고 니켈도 24만 톤으로 늘렸어요. 캐펙스를 늘렸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지금 주당 가치를 리튬을 얼마를 보냐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8, 9만 원 보는 데가 있고요. 톤당 그러니까 8만 원 정도 보는 데가 있고 많이 보는 데는 지금 22만 원까지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럼 아까 심플하게 계산 저희가 해봤잖아요. 5조 영업이익에 PER 10배 곱하면 50조에 더하기 9조 되냐 20조 더하냐 그러면 70조 될 수도 있고 59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26년까지 포스코 수산화 리튬이 26년에만 수산화 리튬이 EV 에비타가 3조 이상 나오는 거죠. 그럼 에비타 3조니까 대략 영업이 2조 뭐 7천억 6천억 막 이렇게 애도 되는 거죠. 그럼 2조 6천억이면 포스코홀딩스가 철강으로 연간 벌어들이는 거의 절반이 그냥 한 방에 그냥 수산화 리튬으로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영업이익이 그만큼 더해지면 PER 당연히 올라가야겠죠.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우리 이거 지분가치 엄청 재밌잖아요. 이거 포스코 퓨처엠 59.7% 네. 계산해 보시자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62.9%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는 직접 계산해 보세요. 포스코 DX 65.4%, 포스코 스틸리온 56.9%, 포스코 엠텍 48.9%, 그 다음에 건설사 중에 포스코 ENC 있죠? 52.8%예요. 그거 한번 다 더해보세요. 거기다 지주사 할인율 30% 주시던 40% 주시던 50% 주시면 딱 그냥 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랑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 같이 빼고 인터내셔널 DX 스틸리온 지금 포스코 DX가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거든요. 네. 말도 못하게 올랐거든요. 포스코 엠텍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지분가치 다 더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포스코 아르헨티나랑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다 더하면 저는 최소한 23년 EV 에비타 아주 보수적으로 앨범을 하고 틴치랑 있잖아 SQM 칠레 SQM 그거 평균치에 곱하면은 못해도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랑 포스코 아르헨티나 리튬 가치가 20조는 16조에서 한 20조 정도 주는 게 좀 합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니켈 있거든요. 포스코 니켈 광량이 26년에 7만 톤에서 2030년에 9만 톤으로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 니켈 사업의 가치도 한 4조 이상 줘야 된다. 그리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포스코 HY 클린 메탈로 하잖아요.
그게 또 2026년에 29,000톤, 약 3만 톤이에요. 그러면 2030년 기준으로 리튬 3만 톤, 니켈 3만 톤, 코발트 1만 톤 이거 다 더해 보시면 이것만 매출 3조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상장사, 자회사 상장사의 지분 가치에다가 할인율 곱해서 다 더해 보시고 리튬 가치 대략 말씀드렸죠? 네, 톤당 얼마에다가 환율 곱해서 거기에 마진율 곱하셔 가지고 시가총액으로 나누면 포스코홀딩스 주가 나올 거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니켈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30년 기준으로 니켈 3만 톤이니까 니켈의 가치도 계산해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 벌어들이는 이익에다가 PER 배수 곱하면 그게 시가총액인 거니까. 그래서 그게 니켈까지 다 더하면 거기서 이제 이 회사가 빌린 돈 그게 한 7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거 빼면은 뭐 최소한 65조 이상 나온다.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냥 대충 그냥 계산해 보면 65조 이상인데 지금 48조니까 엄청 보수적으로 잡아서 65조 잡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48조면은 상승 여력이 그럼 65조는 미래 실적은 땡겨온 게 아닌가요? 65조 어느 정도 땡겨온 게 아닌가요? 65조 계산한 거는요. 네. 제일 그 가까운 엄청 미래가 아니고요. 제일 가까운 그러니까 2026년에 이 포스코 니켈 7만 톤, 그다음에 아까 리튬 수산화 리튬 26년 기준 수산화 리튬 톤수 그거 다 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 반 뒤 거를 땡겨온 거죠. 네. 65조라는 거는. 아, 네. 그리고 지분율은 25년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 DX가 성장을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지분율은 현재 지분율 기준으로 땡겨온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자회사들의 지분율은 현재 거, 리튬하고 니켈은 26년도 거. 그걸 대충 계산해 보니까 65조 이상이 나온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자회사들도 계속 성장하잖아요.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뒤처지진 않잖아요. 이 회사들도 최소한 뭐 연간 20%씩 성장하면 지분율 가치도 더 올라가겠죠. 아, 네. 진짜 그 김지훈 대표님 디테일이 짱이신 것 같아요. 와, 그렇군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까지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셨는데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특별히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배당도 주니까 맞아요. 그냥 버티면은 맞아요. 네, 크게 걱정하지 말고. 2차전지 관련 주식 중에 딱 한 종목 꼽으라면 저는 포스코홀딩스 한 종목 딱 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이제 2024년은 23년은 에코프로에 해였다면 네. 24년은 포스코 홀딩스에 해라. 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24년이 진짜 포스코홀딩스가 천지개벽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제가 포스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포스코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금은 2차전지지만 이건 철강빨을 받아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오히려 포스코나 아니면은 뭐 이런 엔비디아 해외로 합치면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되게 사고 싶으신 분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밀리기만 해라 내가 사줄게. 밀렸는데 아 이거 더 밀릴 것 같은데 이러고 또 못 사서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계속 올해만 해도 몇 번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조정이 좀 깊어지면 아 뭔가 불안한데 고점 대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 있었던 대세 상승장 코스피 지수가 한 3배 정도 올라갔었던 그 상승장에서도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에서 20% 조정은 진짜 많았어요. 분기마다 나왔어요. 분기마다 거의. 네. 이번에도 보면은 그렇게 좀 많이 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지금 많이 내려앉은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지금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달라진 건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매수 기회가 맞고 지금 사실 시장을 괴롭히는 게 보면은 뭐 국채 채권 문제 그리고 이제 셧다운 문제 그리고 미국에서 또 UAW 그 자동차 노조들 얘기 나오는 것들 근데 이게 사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 정치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들어낸 문장이 하나 있는데 정치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얻을 때까지 해결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정치적인 이슈는 뭔가 되게 꼬여 있어서 해결이 안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만나가지고 대화 볼 것들은 또 금방 해결이거든요. 네. 그 정치적인 문제는 우리가 돌아보면은 해결이 안 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뭐 셧다운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셧다운은 제가 누가 저한테 이제 셧다운은 뭐 어떻게 해요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딱 한마디 합니다. 미국 여행 가세요? 동부 여행 가십니까? 셧다운 되면 그건 좀 불편해요. 셧다운 되면 그 박물관 닫았거든요. 다 닫아요. 네. 그래서 박물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뉴욕 여행 가시는 분들 좀 불편해요. 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셧다운을 마음 쓰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셧다운이 계속 오래 길어지면은 바이든 본인 재선에도 안 좋죠.
그리고 이게 또 공화당이 반대해서 셧다운이 된다 하면은 국민들이 당연히 공화당도 좋아하겠습니까? 네.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둘 다 욕을 먹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그러면은 좀 진짜 좀 지금 힘드신 분들은 그래도 여윳돈 없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버티고 인내하고 몇 개월만 그러면 또 조금 좋은 소식이 상황이 호전되는 게 좀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돈이 없어 정상이에요. 사실 아. 이게 작년 재작년 오면서 오히려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시장이 얻어맞았잖아요. 전 세계 시장이.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 제일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아니 돈 더 들고 와서 투자해라는 사람인데 돈이 어디 있어요? 무슨 우리 한국은행도 아니고 있는 돈 가지고 투자하는 거고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30% 40%짜리 손절하는 거 이게 불가능해요. 네. 안 돼요. 저도 사실 손이 안 나가요 그거는. 네. 근데 그걸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교체해라? 저는 이거 되게 비양심적이다 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30, 40, 50이 진짜 많으실 거라 봐요. 근데 제가 한번 예전에 좀 돌아보니까 한번 2000년도 초반에 그때도 이제 계속 거꾸로졌어요. IMF 끝나고 나서 막 IT 버블 터지고 계속 꼬꾸라지고 나서 중간에 이제 마이너스 30, 40 그게 더 심한 것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원금까지 올라오는 시점쯤 되니까 개인들이 되게 많이 이탈하더라고요. 네. 삼성도 좀 올라가니까 쫙 이탈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탈하는 시점에서 한 번 더 좀 더 버텨주면 더 사실 더 높은 곳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오히려 저는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불필요한 손절은 최대한 자제하십시오. 예. 돈 많으면 솔직히 갖다 계속 추하면서 하면 되죠. 근데 못해요. 제가 봤을 때 이 방송을 보시는 8, 90% 분들이 다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저랑. 못해요. 못해. 추가 매수 못해요. 그래서 전 추가 매수 굳이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있는 돈 그대로 대신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그 기업을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실적, 성장성 그리고 지금까지 수주를 못 받았지만 수주를 받고 있는지 개선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하면서 올해는 진짜 한번 주총도 가보시고 체크하시고 기업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요. 지금은 오히려 버티시는 게 맞다고 봐요. 포스코 홀딩스나 네. 포스코 퓨처 그 포스코 네. 그룹 그 포스코 홀딩스를 좀 강조하셨었잖아요. 많이 좋아하긴 합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진짜 생각보다 덜 빠지고 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게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은 제일 그래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괜찮다고 하시고. 근데 진짜 그 가격 올라갈 때는 아, 이거 떨어지면 산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네. 막상 떨어지고 나면은 못 사죠. 못 사는 걸 다 네. 욕하고 버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포스코는 뭐 저는 포스코는 근데 에코프로를 봐도요. 네. 이 에코프로가 뭐 어제 뭐 그제도 한 8%씩 밀렸잖아요. 근데 차트를 또 길게 보잖아요. 네. 그 어떤 사람 하락 추세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냥 빡 옆으로 기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옆으로 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멀티리얼스 상장 올해 네. 11월 달에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회사 상장 효과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거 되면 그게 되면은 조금 재료 노출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뭐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밑으로 꺼진다보다는 좀 옆으로 횡보하면서 좀 이제 변동성 있는 구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동의. 근데 2차 전지 업종이 끝난다? 뭐 공급가들은 뭐 어떻게 된다?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저는 그 말도 안 된다 보고 있고. 근데 저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를 강조했던 거는 포스코는 이제 다리가 많이 걸쳐 있죠. 원래 사람들을 그러면 안 되는데 기업들이라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포스코는 원래 철강 기업이었는데 2차 전지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희귀가스 같은 것도 했고, 그러니까 많은 업종의 걸 실제로 이제 한다가 아니고 실제 그쪽에서 또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니까 네. 오히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안전한 차원에서 조금 더 포스코홀딩스를 강조를 좀 많이 했었죠. 근데 네. 그게 처음에는 각광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각광받아가지고 요즘엔 좀 이제 괜찮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2000년지 탑픽은 포스코 홀딩스. 탑픽이 포스코홀딩스? 근데 그렇다고 보면 또 에코가 또 기술력이 괜찮아가지고. 근데 요즘에 또 LFP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중국애들 또 LFP 뭐 이런 것도 띄우면서 또 싸게 오니까. 근데 싸게 오는 것도 한계가 있다 봐요. 싼 배터리 넣어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이게 아무리 단거리라고 하지만 미국 같은 데는 사실 거리가 길잖아요. 근데 단거리 해봤자 그게 되겠어요? 팔리겠어요? 우리나라도 아무리 땅덩어리가 좁다고 하긴 하지만 배터리 한번 충전시키고 최대한 오래 타고 싶어 하지. 그 배터리 충전하는 거 되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LFP에다 뭐 망간 넣어서 MMLF 뭐 그것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 봐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이 뭔가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좀 버블을 좀 내리고 어느 정도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 보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머티리얼즈 상장하는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 상장하는 게 어디로 튈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그 이슈가 딴 건 다 괜찮은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너무 매출이 93.4%인가 너무 에코그룹 안에 있어요. 에코그룹에서 그냥 수주를 봐봐요.
오히려 딴 데 쪽에 수주를 좀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죠 지금도. 어. 네, 그런 게 나오면 되는데 앞으로 그런 노력도 나올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좀 개선이 되게 되면은 뭐 에코보도 좀 더 단단해지는 시기가 오겠죠. 그래서 오히려 괜찮다 보고 있는데 사실 뭐 그냥 전반적으로 에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당연히 좋고 근데 기왕 제가 포스코홀딩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는 철강주로도 엮일 수 있고 중국 경제 사람이 얘는 그것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같이 말씀드린 거지 어떻게 보면 완벽한 2차 전지로 하기에는 포스코홀딩스 좀 무리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최소 예. 뭐 좀 많이 빠진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예. 그리고 에코프로비엔 포스코퓨처 이런 게 좀 음. 주요 관심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 그래 최소 그래도 한 2배씩은 갈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워렌 버핏님 말씀에 이제 네. 가치 투자할 때 이제 그 충분한 안전 마진을 확보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안전 마진이 어느 정도면 좀 충분할까? 그거는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제가 봐서는 3년에 이제 3배 네. 그러니까 3년을 갖고 갔을 때 200% 정도의 수익률 나는 그 정도가 되면 연으로는 한 50% 정도 수익이 와,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그 정도 선이 되는 거는 이제 투자할 만하다. 아. 왜냐하면 그게 100% 다 맞는 게 아니니까요. 네. 예, 100%다 맞으면은 이제 당연히 매 3년마다 내 지산이 3배로 불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방 엄청 떼부자 되고요. 근데 이제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그 중에서 분명히 실패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실패한 거에 이제 데미지를 좀 커버를 해주려면 이제 그 정도 선은 사실은 좀 노려볼 수 있는 주식을 사실 사셔야 되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8개 종목을 쭉 보면 평균적으로 다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와. 예, 그거는 제 생각이고 제 네. 계산이고 저도 네. 틀릴 수 있는 거니까 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를 사지 말고 이제 5개로 나눠서 사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산업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성장률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네. 예, 2차 전지만한 그러니까 제가 배터리 8종목만큼 지금 대한민국 증시에서 싼 주식이 없습니다. 와. 그러면요, 작가님 예. 또 앞서서 한 1억 1천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예, 1억 1천만 원. 예. 그것 좀 공개가 가능하실까요? 오늘 LG 화학을 제가 3천만 원 샀고요. 오늘 사셨어요? 오늘 아침에 LG 화학 우선주. 아, 그러셨어요. 오전 9시 5분에 LG 화학 우선주 3천만 원,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2,500만 원, 에코프로 BM 2,500만 원, 에코프로 10주.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각 1,000만 원씩 이렇게 샀습니다. 옛날에 그 2차 투자 바이블 책 쓸 때 그때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 해놓은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계산해 보면은 이제 LG 화학이 가장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요. LG 화학,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이런 식으로 순으로 나가거든요. 그럼 포스코 퓨처엠은 예. 좀 비싸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밸류에이션 해보면 네. 이제 딴 거 비해서 좀 비싸게 나옵니다. 아, 그래서 그게 비싸서 이제 비싸다기보다는 이제 상승 여력이 좀 적게 나와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왕이면은 저는 포스코 홀딩스 사는 게 네.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 퓨처엠 60% 지분 갖고 있으니까요. 네. 그게 안 맞겠나 싶어요. 아. 제 계산은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은 다르게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예. 그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제 에코프로 형제, 포스코 형제 이렇게 좀 비교를 하시면서 요즘에는 약간 포스코 형제 쪽으로 많이들 관심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에코 형제들도 여전히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두 개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 보면은 이제 8종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형제 3형제잖아요. LG 형제 2개, 에코 형제 2개, 코홀 형제 2개. 네. 요 3개가 이제 요 3형제가 세 그룹이 사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네. 2차 전지 밸류에서. 그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하고 나노 신소재를 살짝 곁다리를 끼우는 이제 그런 느낌이니까 그 세 개는 다 좋습니다. 배터리 넘버원이 전 세계 글로벌 넘버원이 이제 배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니까. 네. 근데 이제 LG 에너지 사는 것보다는 LG 화학을 사는 게 더 싸게 사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튬 쪽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짱이죠. 네.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이제 그 양극재는 에코프로 BM이 세계 1등이니까 네. 에코프로를 사는데 에코프로 BM보다는 그 전에는 에코프로가 훨씬 더 쌌었고요. 네. 지금은 비슷비슷합니다. 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아. 예. 아마 외국인들은
올해 한 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공매도도 엄청 치던데요. 엄청 치고 예. 네.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 자기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거 철강 회사가 왜 이렇게 같은 포스트를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물에서 쭉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IT 쪽 있고 뭐 철강 산업재 쪽 있는데 이게 자꾸 올라와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니까 개인들은 우리들은 이게 포스코홀딩스가 앞으로 성장할 거 알다 보니까 막 사니까 주가가 올라오겠죠. 올라오게 되면 얘는 자연스럽게 뭘 하냐면은 올라온 만큼 더 넣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포트 안에서 이것만 가만 놔두게 되면 이것만 쭉 커지다 보니까 나 물론 돈 벌었는데 좋아. 얘네들은 그렇게 대가 안 합니다. 같은 포트 일정한 비중을 가져가는데 그게 올라와서 커졌다. 잘라내요. 아 그래요. 그 잘라내서 덜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은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런 효과를 지금 보이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 계속 올라오니까 저럴고 덜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지. 네. 뭐 솔직히 포스코가 미워서 아니 뭐 그래서 보다. 그리고 또 이거를 그러니까 얘들이 잘못 진입을 해놨어요. 포스코홀딩스를 철강 쪽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차라리 신재생 쪽에 대한 포트로 늘어났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하겠죠. 아.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웬 철강 회사가 이렇게 자꾸 올라와 잘라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이거 그럴 수도 있고. 네 신재생 쪽인데라고 뒤늦게 알다 보니까 뭐 좀 변환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요즘에 보니까 이제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이제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해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한 20%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도 많이 치고요. 네. 이런 것도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나요? 그때 나온 뉘앙스를 잘 보게 되면은 아주 협박을 했었죠. 네. 네, 15일 안에 주가 폭락하니까 어. 예 대피하든가 말든가 어. 뭐 이러고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그들이 진짜 고전에 공매도를 막 치고 있었어요. 네. 지들이 유리하게 네, 만들려고 뭐 그랬었죠. 15일 다 지났습니다. 주가가 폭락했나요? 아 그렇게 많이. 네. 저희가 왜 모건 스탠리가 또 자꾸 얘기하는 그게 머릿속에 있어서 그래요. 에코프로비엠인가 그때도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도 그랬고 어. 반도체 쪽에 윈터 이스 커밍 아 이거 맞네요. 네 이거 얘기하다가 저희가 좀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그래요. 그때 좀 작년이었죠. 맞아요. 많이 당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저희한테는 시간이 있고 음. 그리고 그냥 또 버틸 수 있고 성장하는 거 확인해 갈 수 있는 어떤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거기서 물론 내가 지금 내 모든 재산을 주식에 포스코홀딩스에 다 들어갔다든가 레버리지를 썼다든가 네. 이런 거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함께 커가는 걸 지켜봐야 되는 또 하나의 성장에 대한 담보를 가질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지켜가야 되겠죠.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단기간에 승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잘못하게 되면 그들의 의도에 말립니다. 네, 그러면 혹시 빨리 신종 좀 사줘 니네 내가 밀어버리게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천천히 지켜보시죠. 네, 그러니까 24년부터는 리튬 실적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나올 겁니다. 예, 아.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철강이 아니라 이제는 2차 전지의 밸류도 좀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포스코홀딩스를 보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2030년 가게 되면 철강 매출 비중이 50%대로 떨어지는데, 네, 그럼 나머지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갈 앞으로 이제 한 지금 6년, 7년 정도쯤 가게 되면 이렇게 될 회사가 PBR 한 배도 안 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맞는 논리예요. 네, 그런데 저희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것도 아직까지는 이미지가 그렇죠. 포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르신들은 네. 맞아요. 포철 옛날에 국민주라고 줬던 포철 음. 네, 다 한 주씩 갖고 이게 이거 회사에서 나눴는데 아직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 뭐 분할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꽤 됐긴 했겠지만 이제 이렇게 나오는 옛날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쪽으로 가지신 거는 빨리 전환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2차 전지를 뭐 그 주도주 네. 그런 대표적인 주식들은 전반적으로 좋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에는 성장 산업